영조 12년 봄 한양 무상동 처마 기와가 두어 장 빠진 낡은 한옥. 박 노인은 홀로 텃밭에서 팔을 가꾸며 살고 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번성하던 곡물 도매상도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어느 봄날 아침 큰딸 순이와 사위 이한수가 찾아온다. 이한수 공손하게 절하며 장인어른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나 그의 눈은 노인의 남루한 척상과 기운 자국을 후는다. 마루에 올라서며 부엌 쪽을 힐끗 본다. 텅 빈 쌀독이 보인다. 순이 조심스럽게 아버님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 박 노인 팔을 계속 뽑으며 늙은이 혼자 먹고 사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한수 목소리를 낮추며 장인어른 살림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박 노인 짧게 괜찮다. 이한수 제가 비록 변변찮은 설이 노릇이나마 장인어른께서 불편하신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은 그럴듯하나 그의 시선은 계속 집안을 훑고 있다. 장롱 마루 밑 뒤란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 잠시 앉아있다가 이한수가 일어선다. 이한수 관아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순이에게 속삭인다. 이한수 정말 아무것도 없으시네. 장사 크게 하셨다던데 다 어디로 간 거야? 순이 한숨을 쉬며 망한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기대할 건 없어요. 이한수 그래도 뭔가 남아있을 법한데 혹시 숨겨두신 게 있을지도 모르지. 대조되는 방문. 그날 오후 막내딸 순덕과 사위 김봉철이 찾아온다. 김봉철은 등에 지게를 지고 있다. 지게에는 작은 보자기와 나무 몇 단이 실려있다. 김봉철 지게를 내려놓으며 장인어른 다녀왔습니다. 박 노인 멀리서 왔구나. 앉아라. 김봉철 제가 담근 겉절이입니다. 아내가 정성껏 담갔습니다. 박 노인 너희가 먹어라. 너희도 살림이 어려울 텐데. 김봉철 저희는 또 담그면 됩니다. 어르신 드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순덕 부엌으로 들어가며 아버님 부엌에 놓고 오겠습니다. 김봉철은 지게에서 나무를 내린다. 말없이 부엌으로 옮긴다. 박 노인 나무까지 가져왔느냐? 김봉철 날이 아직 쌀쌀합니다. 저녁에 아궁이에 불 지피시면 좋겠습니다. 박 노인 고맙구나. 김봉철은 마당을 둘러본다. 낙엽이 쌓여있다. 자연스럽게 핏자루를 든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준다. 김봉철 땀을 닦으며 장인어른 텃밭 파가 잘 자랐네요. 박 노인 그래 올해는 억세지 않아 좋다. 김봉철 제가 조금 뽑아서 저녁에 국 끓여드리겠습니다. 박 노인 너희 집에 가져가거라. 김봉철 저희는 괜찮습니다. 어르신 드시는 게 먼저입니다. 해질 무렵 김봉철은 부엌에서 파국을 끓인다. 순덕은 밥을 짓는다. 저녁상을 차려 노인께 올린다. 김봉철 많이 드십시오 장인어른. 박 노인 너희는? 김봉철 저희는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박 노인 함께 먹고 가거라. 김봉철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다. 김봉철은 노인의 빈 그릇을 채워드린다. 해가 완전히 진 후에야 김봉철 내외는 일어선다. 김봉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장인어른. 박 노인 조심해서 가거라. 대문을 나서는 두 사람을 노인은 한참 바라본다. 노인의 관찰 기록. 그날 밤 박 노인은 벽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쾌짝을 연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 그 밑에 헝겊포자기 하나. 노인은 그것을 꺼내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본다. 손에 든 낡은 장부 한 권을 천천히 펼친다. 거기엔 두 줄의 글씨. 큰 사위 이한수, 막내 사위 김봉철. 노인은 붓을 들어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는다. 큰 사위 옆 무엇을 찾는 눈, 막내 사위 옆 무엇을 주는 손. 노인은 장부를 덮고 한참을 생각에 잠긴다. 박 노인 혼잣말 사람은 주어진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어지지 않았을 때 드러나는 법이지. 노인은 괴짝을 다시 닫는다. 박 노인 때가 되면 모두 알게 되겠지. 제2막 모험의 부름콜 투 애드벤처 마이너스 1222분. 기와지붕 사건. 며칠 후 마을 이장이 노인의 집을 찾아온다. 이장 박 노인 댁 지붕 기와가 또 떨어졌더군요. 저번 주에도 한 장 떨어졌는데 박 노인 지붕을 올려다보며 그러게 말이야. 이장 이러다 큰 비 오면 큰일입니다. 방 안까지 물이 새겠습니다. 박 노인 알고 있네. 조만간 손을 봐야지. 이장 기와장이 한테 말해볼까요? 박 노인 아니 괜찮네. 내가 알아서 하겠네. 이장이 돌아간 후 노인은 뚫린 지붕을 한참 올려다본다. 큰 사위의 계산. 그날 저녁 이한수가 집으로 돌아온다. 순이 오늘 아버님 댁에 다녀왔어요? 이한수 아니 관아일이 바빴어.
순이 이장님이 찾아왔다던데요. 집 지붕이 많이 상했다고. 이한수 붓을 정리하며 그래? 얼마나 상했는데? 순이 기와가 몇 장 떨어졌대요. 비 오면 물이 센대요. 이한수 잠시 생각하던 이한수가 입을 연다. 이한수 내일 한번 가봐야겠어. 순이 기와 사드릴 거예요? 이한수 아직 모르겠어. 일단 가서 상태를 봐야지. 막내 사위의 결단. 같은 시각 김봉철의 집. 순덕 여보, 이장님이 오셨다는데 아버님 댁 지붕이 많이 상했대요. 김봉철 저녁을 먹다 말고 얼마나요? 순덕 기와가 여러 장 떨어졌다는데 비 오면 안 되겠어요. 김봉철은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김봉철 내일 기와를 구해야겠어요. 순덕하지만 우리 형편이. 김봉철 장인어른이 비 맞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내일 품을 팔아서라도 기와를 사겠습니다. 순덕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요. 김봉철 당연한 일입니다. 장인어른께서 편히 계셔야지요. 막내 사위의 노력. 다음날 새벽 김봉철은 일찍 일어난다. 성 밖 공사장으로 간다. 공사 감독담 쌓는 일이요. 품삯은 하루 닷푼입니다. 김봉철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한다. 해가 질 무렵 품삯을 받는다. 김봉철 감사합니다. 콧장 장터로 간다. 기와 장수를 찾는다. 기와 장수 기와요? 몇 장 필요하신데? 김봉철 4장만 주십시오. 기와 장수 4장이면 탓푼입니다. 김봉철 여기 있습니다. 기와를 받아 등에 진다. 무겁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이어서 목수를 찾아간다. 김봉철 내일 지붕 좀 올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목수 어디 지붕인데요? 김봉철 장인어른 댁입니다. 무상동에. 목수 품삯은? 김봉철은 주머니를 뒤진다. 몇 푼 남지 않았다. 김봉철 이것밖에 없는데 안 되겠습니까? 목수 한참을 보다가 장인어른을 위한 일이라니.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김봉철 감사합니다. 지붕 수리. 다음날 아침 목수가 온다. 김봉철도 함께 온다. 박노인 이게 무슨 일이냐? 김봉철 장인어른 지붕을 고치러 왔습니다. 박노인 돈이 어디 있어서. 김봉철 제가 품 팔아서 기와 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목수가 지붕에 올라간다. 김봉철은 밑에서 기와를 건네준다. 물을 떠다 드린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지붕이 완성된다. 목수 다 됐습니다. 김봉철 땀을 닦으며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인 지붕을 올려다보며 고맙구나. 김봉철 장인어른 이제 비 와도 괜찮겠습니다. 박노인 품 팔아서 했다니. 김봉철 어르신 편히 계시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사위를 바라본다. 큰 사위의 등장. 이틀 후 이한수가 마을 아낙네 둘과 함께 찾아온다. 이한수 마루에 올라 지붕을 올려다보며 장인어른 지붕이 새로 올라갔네요. 박노인 그래. 이한수 제가 품을 마련해서 목수를 불렀습니다. 옆에 아낙네가 맞장구 친다. 아낙네 일 어머 큰 사위가 효성이 지극하네요. 아낙네 역시 큰 사위는 다르네요. 이한수 겸손하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찌 장인어른께서 불편하신 걸 그냥 두겠습니까? 박노인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 이한수 관아일이 바빠서 직접 못 왔는데 그래도 목수는 제가 보냈으니. 아낙네 일 큰 사위가 참 훌륭하시네요. 노인은 조용히 듣고만 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다. 대문을 나서며 아낙네들이 말한다. 아낙네 이 큰 사위가 참 효자네요. 아낙네 일장인어른 복 많으시네. 진실의 확인. 사흘 후 박노인은 장터에서 목수를 만난다. 목수 어르신 지붕은 이제 괜찮으시지요? 박노인 그래 고맙네. 목수 막내 사위가 참 효성이 지극합니다. 품 팔아서 기와 샀다던데요. 박노인 그랬나? 목수 고개를 끄덕이며 예. 저한테 품삯도 직접 주셨습니다. 큰 사위라고 잘못 소문났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큰 사위가 했다고들 하던데. 박노인 그래. 목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막내 사위가 한 일인데.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기록의 갱신. 그날 밤 노인은 장부를 펼쳐 적는다. 큰 사위 옆공을 가로챈 자. 막내 사위 옆 진실을 행하는 자. 노인은 붓을 내려놓고 한숨을 쉰다. 박노인 혼잣말 하나가 드러났구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지켜봐야 한다. 제3막 문지방의 통과 크로싱 더 스레숄드 -2235분. 재산 소문의 시작.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아낙네 하나가 우물가에 선다. 아낙네 일박 노인댁에 재산이 있다던데요. 아낙네 이 재산이요? 저 집이? 아낙네 일 어제 장에서 들었는데 옛날에 장사 크게 하셨잖아요. 망한 게 아니라 숨긴 거래요. 아낙네 산 무슨 재산을요? 아낙네 일 땅 문서며 돈이며 다 감춰뒀다던데. 그 옛날 곡물 도매상이 얼마나 컸어요. 한양에서 손꼽히던 곳이었는데. 아낙네 이 그럼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아낙네 일 그러게요. 아마 딸들한테 줄 거 아니겠어요? 소문은 하루 만에 마을 전체로 퍼진다. 큰 사위의 탐욕. 이한수가 그 소문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한수 장인어른 댁에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 순이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재산이요? 이한수 땅 문서며 돈이며 숨겨뒀다던데. 장터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해. 순이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순이 하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이한수 목소리를 낮추며 그게 바로 의심스러운 거야.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시겠어? 분명 무언가 숨겨둔 게 있을 거야. 순이 그럼 이한수 내일 장인어른 댁에 가봐야겠어. 슬쩍 물어봐야지. 큰 사위의 탐색. 다음날 이한수가 노인을 찾아온다. 이한수 장인어른 요새 장터에 소문이 도는데요. 박 노인 텃밭에서 팔을 뽑으며 무슨 소문? 이한수 장인어른 댁에 재산이 있다는. 박 노인 팔을 털며 헛소문이다. 이한수 하지만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장사 크게 하셨잖습니까? 박 노인 망한 거 내가 모르냐? 재산이 어디 있겠느냐? 이한수 혹시 조금이라도 남겨두신 게? 박 노인 단호하게 없다. 하지만 이한수의 눈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부엌 쪽을 슬쩍 보고 마루를 훑고 마당을 둘러본다. 이한수 장인어른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 노인 없다고 했다. 이한수 그래도. 박 노인 목소리를 높이며 없다. 이한수는 더 묻지 못하고 돌아간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대문을 나서며 혼잣말을 한다. 이한수 분명 뭔가 있어. 저렇게 강하게 부인하시는 걸 보니. 막내 사위의 반응. 며칠 후 김봉철도 소문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다. 김봉철 마을에서 장인어른 댁에 재산이 있다던데. 순덕 저녁 찢던 손을 멈추며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재산이 있다고? 김봉철 아니요, 마을 소문입니다. 순덕 고개를 저으며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아버님이 어려우신 거 우리가 아는데. 김봉철 그래도 혹시. 순덕 당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김봉철 한참을 생각하다가 맞습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할 일은 장인어른 편히 계시게 하는 것 뿐입니다. 순덕 남편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렇죠. 김봉철 내일 장인어른 댁에 가서 텃밭을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노인의 기록. 그날 밤 노인은 장부를 펼쳐 적는다. 큰 사위 옆 재산을 묻는 자. 막내 사위 옆 재산을 묻지 않는 자. 노인은 창밖을 바라본다. 달이 밝다. 박 노인 혼잣말. 이제 시험을 시작할 때가 됐구나. 재산 분배의 선언. 며칠 후 노인이 두 딸을 부른다. 박 노인 내일 사위들과 함께 모두 집으로 오너라. 순이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박 노인 올 생각 말고 오너라. 다음날 이한수와 김봉철은 노인댁 마루에 나란히 앉는다. 순이와 순덕도 함께다. 박 노인네가 나이가 들었다. 이한수 장인어른 아직 정정하십니다. 박 노인 아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춘다. 내 사람은 숨을 죽인다. 박 노인 너희 장모가 남긴 것이 있다. 장사가 망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뒀다. 이한수의 눈빛이 달라진다. 김봉철은 고개를 든다. 박 노인 땅 문서 몇 장과 돈 조금. 노인은 방으로 들어가 헝겊 보자기를 꺼내 마루에 놓는다. 보자기를 푸니 땅 문서 5장이 나온다. 그 옆에 은자 몇 냥. 이한수는 숨을 멈춘다. 김봉철은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박 노인 이걸 큰 집에 준다. 이한수 고개를 들며 장인어른 이걸 다요? 박 노인 큰 사위가 장남 사위다. 처가를 이어가야 한다. 이한수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순이 아버님. 김봉철과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 박 노인 김봉철을 보며 막내 사위. 김봉철 예, 장인어른. 박 노인 너는 나를 모셔라. 김봉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박 노인 내일부터 큰 집은 땅 문서를 받아가거라. 막내는 나를 데려가고. 내 사람은 고개를 숙인다. 두 집의 반응. 이한수의 집. 이한수 장인어른이 재산을 우리 집에 주셨어. 순이 밥 짓던 손을 멈추며 정말요? 이한수 땅 문서 5장하고 은자도.
이게 다 우리 거야. 순이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순이 아버님이 역시 큰 집을 아시는구나. 이한수 막내는 장인어른을 모시래. 순이 당연하지요. 재산은 우리가 받았으니. 이한수 문서를 펼치며 이 땅을 잘 활용하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김봉철의 집. 순덕 아버님이 부르셨다던데 무슨 일이셨어요? 김봉철은 한참을 말하지 못한다. 김봉철 형님 댁에 재산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인어른을 모시래요. 순덕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김봉철 미안해요. 우리가 빈손이. 순덕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당신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님 모시는 게 우리 도리지. 김봉철 고개를 숙인다. 순덕 웃으며 아버님 모실 방 준비해야겠어요. 내일부터 청소 시작할게요. 김봉철 아내를 보며 고마워요. 마을의 소문. 마을은 다음 날부터 떠들썩하다. 안악내 1박 노인이 재산을 큰 집에 줬대. 안악내 2 막내 집은 빈손이래. 안악내 3 큰 집은 복받았구만. 안악내 4 막내는 장인어른이나 모셔야지 뭐.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진짜 복이 어느 쪽으로 갈지. 막내 4위 노인을 모시다. 사흘 후 김봉철 내외가 손수레를 끌고 노인을 모시러 온다. 김봉철 장인어른 모시러 왔습니다. 방 노인 짐이 많지 않다. 순덕이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를 챙긴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마루를 한번 둘러보고 마당을 바라본다. 방 노인 가자.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아낙네들이 수근거린다. 아낙네들 막내네가 장인어른 모셔가네. 재산은 큰 집이 다 가져갔다던데 막내는 빈손이래. 큰 집은 재산, 막내 집은 집만 가져가는구만. 김봉철은 그 소리를 듣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등에 이불을 메고 수레를 밀며 천천히 걷는다. 성박 초가집에 도착한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다. 순덕 아버님 여기서 쉬세요. 박 노인방을 둘러보며 너희는 어디서 자느냐? 순덕 저희는 부엌 옆쪽 좁은 방 쓸게요. 김봉철 장인어른 불편하시겠습니다. 박 노인 괜찮다. 누울 곳만 있으면 된다. 첫 번째 가르침. 해가 질 무렵 저녁상이 들어온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국, 나물 한 접시. 순덕 아버님 드세요. 노인은 숟가락을 든다. 김봉철 내외는 부엌에서 밥을 먹는다. 그날 밤 순덕이 노인방에 이불을 한 겹 더 덮어드린다. 순덕 아버님 춥지 않으세요? 박 노인 너희 이불 아니냐? 순덕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이 편히 주무셔야지요. 며칠 후 노인이 김봉철을 부른다. 박 노인 사위야, 장 좀 다녀오너라. 김봉철 무엇을 사올까요, 장인어른? 박 노인 무 말고 배추를 10포기 사오너라. 김봉철 눈을 크게 뜨며 그렇게 많이요? 박 노인 그래 10포기. 김봉철 알겠습니다. 김봉철은 더 묻지 않고 장으로 간다. 장터에는 무가 가득하지만 배추는 몇 단 없다. 10포기를 산다. 값이 무보다 조금 비싸다. 집으로 돌아와 노인께 배추를 보인다. 박 노인 잘했다. 이걸 다 말려두거라. 김봉철 말립니까? 박 노인 그래 마당에 널어서. 김봉철과 순덕은 배추를 다듬어 마당 한쪽에 널어 말린다. 이상하지만 장인의 말씀이니 따른다. 시장의 변화. 얼마 후 장터에 배추가 동난다. 무더위가 일찍 와서 배추밭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상인 1 배추 없습니까? 상인 2 지금은 없는데요. 말린 배추를 찾는 사람이 늘고 값이 2배로 뛴다. 노인이 김봉철을 부른다. 박 노인 사위야, 이제 때가 됐다. 말린 배추 가지고 장에 가거라. 김봉철 팔라는 말씀이십니까? 박 노인 그래. 2배 밑으로는 절대 팔지 마라. 김봉철 2배요? 박 노인 그래. 그 값이 아니면 팔지 마라. 김봉철은 장으로 가서 말린 배추를 판다. 놀랍게도 샀을 때보다 2배 값에 모두 팔린다. 김봉철 흥분하여 집으로 돌아와 장인어른 다 팔았습니다. 박 노인 웃으며 얼마에 팔았느냐? 김봉철 정말 2배에 팔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박 노인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게다. 김봉철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긴다. 지속되는 가르침. 며칠 후 노인이 또 말한다. 박 노인장에 가거든 배틀실을 20탈에 사오너라. 김봉철 그렇게 많이요? 배는 안 짜는데. 박 노인 마을에 배 짜는 집에 맡겨라. 품삯을 주고. 김봉철은 실을 사서 배 짜는 집에 맡긴다. 며칠 후 배가 완성된다. 박 노인 보관해 두거라. 김봉철 언제까지요? 박 노인네가 말할 때까지. 가을이 온다. 날이 추워지며 배값이 오른다.
박 노인 이제 그 배를 장에 가져가 팔아라. 배값이 2배 가까이 올라 있다. 실값과 품삯을 빼도 많은 돈이 남는다. 김봉철 감격하여 장인어른 어떻게 이런 일이. 박 노인 세상 물정은 다 정해진 게다. 계절 따라 사람 사는 것 따라 필요한 것을 미리 알면 돈이 된다. 김봉철 더 가르쳐 주십시오 장인어른. 박 노인 봄엔 나물이 흔하다. 말려두면 겨울에 팔린다. 가을엔 곡식이 흔하다. 봄에 귀해진다. 사람이 필요한 것은 정해져 있다. 때를 알면 길이 보인다. 김봉철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긴다. 집으로 돌아와 순덕에게 말한다. 김봉철 장인어른께서 장사의 이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순덕 그게 재산보다 더 귀한 거예요. 김봉철 맞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이 가르침은 평생 우리 것입니다. 큰 사위의 몰락 시작. 같은 시기 큰 사위의 집. 이한수가 땅 문서를 펼쳐놓고 있다. 이한수 이 땅은 성 바뀌고 이건 강 건너. 순이 이걸 팔면 꽤 되겠어요. 이한수 팔기는 아직 값이 안 올랐어. 조금만 기다리면 더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도록 땅은 팔리지 않는다. 살림은 나아지지 않는다. 순이 여보 땅 하나만 팝시다. 저도 좀 입고 살고 싶어요. 막내 집은 장사해서 좋은 옷 입는데 이한수 막내 집이 뭘 안다고. 우리는 땅이 있잖아. 땅은 귀한 거야. 순이 하지만 당장 먹고 살게. 이한수 알았어. 하나만 팔자. 이한수는 땅 문서 중 제일 작은 산기슭밭 문서를 들고 중인을 찾아간다. 땅을 팔고 돈이 들어온다. 순이는 장터로 가서 피단을 산다. 치마, 적삼 댕기. 순이 거울을 보며 이제 좀 사는 것 같네요. 마을 아낙네들이 보고 수근거린다. 아낙네들 어머 큰댁 비단 치마 입었네. 역시 큰 집은 다르네요. 땅 팔아서 산 거래요. 순이는 어깨가 올라간다. 하지만 가을이 되자 살림이 빠듯해진다. 피단 사고 남은 돈은 얼마 안 간다. 큰 사위의 투기. 며칠 후 중인 하나가 이한수를 찾아온다. 중인 날이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한수 무슨 이야기요? 중인 목소리를 낮추며 성 밖에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헐값인데요. 이한수 왜 헐값이요? 중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아 아전한테 들었는데 거기에 다리를 놓는답니다. 이한수 눈빛이 달라지며 다리요? 중인 예.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이 생깁니다. 그럼 그 땅값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3배는 됩니다. 이한수 숨을 멈추며 정말입니까? 중인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날이 지금 사두시면 큰 돈 버십니다. 이한수는 집으로 돌아와 순이에게 말한다. 이한수 땅을 하나 더 사야겠어. 순이 무슨 땅요? 이한수성 밭땅. 관아에서 다리 놓는답니다. 값이 3배로 뛸 거래. 순이 눈빛이 달라지며 그럼 우리도 큰 돈 버는 거네요. 이한수 그래 막내보다 훨씬 부자 되는 거야. 막내는 장사나 하는데 우리는 땅으로 큰 돈 버는 거지. 순이 어서 사요. 이한수는 성 안 놓은 문서를 들고 중인을 찾아간다. 좋은 논을 팔고 그 돈으로 성 밖땅을 산다. 순이 손가락을 세며 벌써 2개째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 땅이 3배가 되면. 2사람은 웃는다. 큰 사위의 절망. 한 달이 지난다. 2달이 지난다. 땅값은 오르지 않는다. 이한수가 중인을 찾아간다. 이한수 다리는 언제 놓습니까? 중인 난처한 얼굴로 크게. 관아에서 계획을 바꿨답니다. 이한수 뭐라고요? 중인 다리를 다른 곳에 놓기로 했다던데요. 이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한수 그럼 저 땅은? 중인 그냥 밭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한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다. 이한수 우리 성 안 노니? 다 날렸어. 순이 어떻게 됐어요? 이한수 다리가 안 놓인데. 쓸모없는 밭만 샀어. 순이는 주저앉아 온다. 순이 그럼 좋은 돈은 날리고 헛땅만 남은 거예요? 이한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손가락을 꼽는다. 이한수 벌써 2개를 팔았구나. 남은 건 3개. 마을의 수군거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아낙네들 큰 사위가 땅 투기하다 망했대. 좋은 돈 잃고 헛땅만 샀다던데. 욕심이 과하면 탈이지. 그래도 땅이 3개는 남았잖아. 제어막 동굴의 깊은 곳 접근 어프로치 투 더 INMOST 케이브 마이너스 5565분. 막내 사위의 성장. 1년이 지났다. 막내 집에서 김봉철은 노인이 가르친 대로 장터를 돈다. 무엇이 흔한지 무엇이 귀한지 본다. 봄에는 나무를 사서 말린다.
가을에 곡식이 쏟아지면 보리를 조금씩 사둔다. 겨울에 말린 나무를 팔고 봄에 보리를 판다. 조금씩 돈이 모인다. 그 돈으로 더 많이 산다. 배틀실 무명 3배. 계절 따라 판다. 어느 날 김봉철이 집으로 돌아온다. 김봉철 장인어른, 오늘 장에서 손수레를 샀습니다. 박노인 손수레를? 김봉철 예. 이제 물건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박노인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 장터에서 김봉철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상인 일 저 사람 장사를 제법 하네. 상인 이 물건 보는 눈이 있어. 김봉철은 조금씩 거래처를 늘린다. 성안 포목전 곡물 도매상. 물건을 맡기고 때가 되면 판다. 집의 확장. 그해 가을 김봉철이 말한다. 김봉철 장인어른, 집이 좁습니다. 박노인 그러냐? 김봉철 방 하나를 더 지으려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박노인 내 집이다. 내가 알아서 해라. 김봉철 내외는 돈을 모아 작은 방 하나를 더 짓는다. 노인은 여전히 큰 방에 계시고 김봉철 내외는 새로 지은 방으로 간다. 겨울이 되자 김봉철은 일손을 하나 얻는다. 물건을 나르고 장터를 도는 사람. 김봉철 나물은 말리고 이 곡식은 포간해두세요. 일손은 시키는 대로 한다. 점포의 시작. 2년째 김봉철은 작은 점포자리 하나를 얻는다. 관아 아전에게 장세를 내고 자리를 받는다. 장터 한쪽 구석. 거기에 물건을 쌓아두고 판다. 손님 1 막내 사위 무명 있어요? 손님 2, 3배는? 김봉철은 물건을 내준다. 값은 적당히 받는다. 욕심내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아낙네들 막내 사위가 장사를 크게 한다던데? 점포까지 얻었다잖아. 장인어른이 가르쳐 주신 거래. 큰 사위의 추락 계속. 같은 시기 큰 사위의 집. 순이가 땅 문서를 보고 있다. 순이 이 땅 아직도 안 팔렸어요. 이한수 값을 너무 높게 불렀나봐. 순이 그럼 낮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한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오를 거야. 순이는 한숨을 쉰다. 살림은 나아지지 않는다. 땅 문서는 있지만 돈은 없다. 순이 혼잣말 땅 하나만 더 팔면 겨울이 온다. 큰 사위 집 살림은 더 어려워진다. 땅은 3개만 남았지만 당장 먹을 쌀이 없다. 순이 땅을 하나 더 팔아야겠어요. 이한수 이제 겨우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순이 소리치며 그럼 굶어 죽으라고요? 결국 강가 반 문서를 판다. 쌀을 사고 반찬을 산다. 순이는 남은 문서를 꺼내본다. 언덕밭 문서 1장, 성박당 문서 1장. 순이 이제 2개만 남았어. 이한수 문서를 움켜쥐며 이것만은 지켜야 해. 이게 우리 마지막이야. 큰 사위의 질투. 봄이 온다. 어느 날 순이가 장터에 간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근거린다. 아낙네 1 막내 사위네 상단이 또 커졌대요. 아낙네 2 점포도 하나 더 얻었다던데. 순이는 걸음을 멈춘다. 아낙네 1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거래요? 아낙네 2 장인어른이 장사 가르쳐 주신답니다. 아낙네 3박 노인이 옛날에 장사 크게 하셨잖아요. 그 비법을 다 막내 사위한테 주신대요. 순이는 손에 쥔 동전을 꽉 쥔다. 아낙네 4 그러니까 막내 사위가 큰 돈 버는 거지. 장인어른 덕에 부자 됐네요. 순이는 귀가 멍멍하다. 집으로 돌아와 이한수에게 말한다. 순이 막내가 장사 잘 되는 이유 들었어요? 이한수 뭐? 순이 아버님이 장사 비법을 다 가르쳐 주셨대요. 이한수 붓을 내려놓으며 장인어른이? 순이 숨이 가빠지며 우리한테는 땅 문서만 주시고 막내한테는 돈 버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한수 장인어른이 그러실 리 없어. 순이 소문이 다 그래요. 아버님이 막내한테만 장사 가르쳐 주신대요. 이한수는 한참을 생각한다. 이한수 그럼 우리는 속은 건가? 순이 그러니까요. 땅 문서는 헛것이고 진짜 재산은 장사 비법이었던 거예요. 이한수 주먹을 쥐며 아니야. 땅은 귀한 거야. 언젠가는. 순이 언젠가가 언제예요? 우리는 지금 굶고 있잖아요. 큰 사위의 음모 시작. 며칠 후 순이는 또 장터에 간다. 포목전 앞에 김봉철이 서 있다. 물건을 사고 있다. 순이는 멀리서 지켜본다. 김봉철의 옷차림 바구니 가득한 물건. 순이 혼잣말 저게 다 아버님 덕이구나. 집으로 돌아와 이한수에게 말한다. 순이 여보 생각해봤어요. 이한수 뭘? 순이 저 장사와 장인어른은 원래 우리 거예요. 이한수 눈을 크게 뜨며 무슨 소리야? 순이 장인어른이 우리한테 주셨어야 할 걸 막내한테 준 거라고요. 이한수 그래도. 순이 앞으로 다가가며 당신은 장남사위잖아요. 처가를 이어야 할 사람이고
그런데 막내가 뭐가 있어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는다. 순이 우리가 되찾아야 해요. 원래 우리 것을. 이한수 어떻게? 순이 잠시 생각하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감시와 계획. 그날부터 이한수는 막내 사위를 지켜보기 시작한다. 언제 점포에 가는지, 누구와 거래하는지. 순이 뭐 하는 거예요? 이한수 약점을 찾는 거야. 저놈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찾아내서. 이한수의 눈빛은 차갑다. 며칠 후 이한수는 장터로 간다. 김봉철의 점포 앞을 지난다. 점포 안에는 무명 300 곡식이 쌓여있다. 이한수는 안을 들여다본다. 김봉철은 손님을 맡고 있다. 손님 이 무명 주세요. 김봉철 예 잠깐만요. 김봉철이 무명을 꺼내준다. 손님은 돈을 주고 간다. 이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이한수 혼잣말 저 물건들.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큰 사위의 범행. 집으로 돌아와 순이에게 말한다. 이한수 막내 물건에 손을 대겠어. 순이 무슨 소리예요? 이한수 차갑게 불량품을 섞는 거야. 순이 그건. 이한수 그럼 손님들이 항의할 거고 소문이 날 거야. 그러면 막내네 상단이 무너지고 장인어른이 우리한테 돌아오실 거야. 순이 그건 안 돼요. 이한수 왜? 순이 그건 나쁜 짓이에요. 이한수 아내를 노려보며 우리는 이대로 굶어 죽을 거야. 막내가 잘 사는 걸 보면서. 순이는 입을 다문다. 며칠 후 쌀독이 또 빈다. 순이가 남은 땅 문서를 꺼낸다. 순이 언덕밭 문서. 이것마저 팔아야겠어요. 이한수 그럼 남는 건 성박당 하나뿐이야. 순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마저 팔면 언덕밭을 판다. 쌀을 조금 사고 돈 몇 푼만 남는다. 이한수는 성박당 문서 한 장만 쥐고 있다. 이한수 이제 정말 끝이야. 막내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망해. 파괴행위. 며칠 후 이한수는 장터에서 헌 무명을 산다. 구멍난 것, 얼룩진 것. 집으로 가져와 보자기에 싼다. 이한수 내일 밤에 시작할 거야. 순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정말 하는 거예요? 이한수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것도 안 되면 우리는 끝이야. 그날 밤 이한수는 헌 무명을 들고 나간다. 밤이 되자 김봉철의 점포로 간다. 문이 잠겨있다. 뒤쪽으로 돈다. 창문이 조금 열려있다. 이한수는 손을 넣어 안쪽을 더듬는다. 무명 한 피를 꺼낸다. 그리고 헌 무명을 넣는다. 소문의 확산. 이틀 후 손님 하나가 점포로 온다. 손님 이 무명 어제 샀는데 구멍이 여러 개 있어요. 김봉철 놀라 무명을 펼치며 어떻게 된 거지? 구멍이 여러 개 있다. 손님 화를 내며 돈 돌려주세요. 김봉철은 돈을 돌려준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나간다. 마을에 소문이 퍼진다. 아낙네들 막내 사위 점포에서 불량품 팔았대. 장사 잘하더니 이제 속이나봐. 며칠 후 이한수는 또 점포로 간다. 이번에는 거래 장부를 훔친다.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장부를 꺼낸다. 몇 장을 찢어낸다. 그리고 다시 넣는다. 그달 말 거래처 주인이 김봉철을 찾아온다. 거래처 주인 지난달 곡식값이 안 맞는데요. 김봉철 장부를 펼치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몇 장이 찢어져 있다. 거래처 주인 화를 내며 장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봉철은 당황한다. 멀리서 이한수가 그 모습을 지켜본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이한수 혼잣말 이제 끝났다. 관아 고발. 며칠 후 이한수는 관아로 간다. 아전 하나가 나온다. 아전 무슨 일이요? 이한수 고개를 숙이며 고발할 일이 있습니다. 아전 누구를? 이한수 제 처남입니다. 아전 무슨 일로? 이한수 목소리를 낮추며 상단을 하는데 사기를 칩니다. 아전 어떤 사기? 이한수 불량품을 좋은 물건이라 속입니다. 손님들이 다 속았습니다. 이한수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찍는다. 이한수 그리고 장세를 제대로 안 냈습니다. 점포가 2개인데 1개만 신고했습니다. 아전은 장부를 펼친다. 아전 이름이? 이한수 김봉철입니다. 아전은 장부를 확인한다. 아전 여기 보니 점포 1개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한수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고발하는 겁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아전 조사해보겠소. 순간 며칠 후 관아 아전이 김봉철의 점포로 온다. 아전 점포 주인이 누구요? 김봉철 저인데요. 아전 고발이 들어왔소. 불량품을 팔고 장세를 속였다는. 김봉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런 적 없습니다. 아전 조사해봐야 알겠소. 아전은 점포 안을 둘러본다.
물건을 뒤적이고 장부를 펼친다. 아전 점포가 2개라던데? 김봉철 예 맞습니다. 아전 그런데 장세는 1개만 냈소. 김봉철 아닙니다. 2개 다 냈습니다. 아전 여기엔 1개만 나와있소. 김봉철 그럴 리 없는데. 아전 엿새 뒤로 관아에 출두하시오. 김봉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노인께 고하다. 그날 저녁 김봉철은 집으로 돌아와 노인께 말씀드린다. 김봉철 장인어른 관아에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박 노인 무슨 고발? 김봉철 불량품 팔았다고. 장세 안 냈다고. 박 노인 누가 고발했느냐? 김봉철 그건 안 가르쳐줬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순덕이 말한다. 순덕 형님 댁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박 노인 무슨 소문? 순덕 막내가 관아에 고발당했다고. 형님 댁에서 얘기하더래요. 노인은 눈을 감는다. 장면 40일 마을의 소문. 그날 밤 마을에 소문이 퍼진다. 아낙네들 막내 사위 상단이 관아에 걸렸대. 사기쳤다던데. 장세도 안 냈다잖아. 잘 나가더니 결국 꼬리가 잡혔네. 이한수는 그 소문을 들으며 웃는다. 이한수 순이에게 이제 막내는 끝이야. 순이 고개를 숙이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한수 뭐가? 순이 우리가 이러는 게. 이한수 아내를 노려보며 당신은 막내가 잘 사는 게 좋아? 순이는 입을 다문다. 노인의 준비. 그날 밤 노인은 괴짝을 연다. 오래된 보자기를 꺼낸다. 안에는 장부 여러 권이 있다. 노인은 그중 하나를 펼친다. 장부 내용 막내 사위가 낸 장세 기록 -2 점포 모두. 노인은 장부를 덮는다. 박 노인 혼잣말 때가 왔구나.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관아에서의 반전. 엿새 후 노인이 관아로 간다.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송사를 보러 온 백성들, 마을 아낙네들이 웅성거린다. 노인이 안으로 들어가자 아전이 놀라 일어난다. 아전 박 노인 어인일이십니까? 박 노인 보자기를 내려놓으며 제 사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아전 막내 사위 말씀이십니까? 박 노인 그렇습니다. 노인은 보자기를 푼다. 안에는 장부 여러 권이 있다. 아전 이게 뭡니까? 박 노인 첫 번째 장부를 펼치며 제 막내 사위가 장세를 낸 기록입니다. 2 점포 모두. 아전은 장부를 들여다본다. 날짜, 금액, 점포 이름 모두 적혀있다. 박 노인 이건 제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노인은 2번째 장부를 펼친다. 박 노인 그리고 이건 거래 기록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팔았는지. 아전은 장부를 넘긴다. 불량품을 판 기록은 없다. 박 노인 막내 사위는 단 한 번도 불량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3번째 장부를 펼친다. 박 노인 그리고 이건. 잠시 말을 멈추며 누가 물건을 바꿔치고 장부를 훔쳤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아전은 눈을 크게 뜬다. 아전 어떻게 아셨습니까? 박 노인 점포 근처 노점상에게 부탁했습니다. 밤마다 누가 다녀가는지 지켜봐 달라고. 또 문틈에 재를 뿌려두었습니다. 누가 들어갔다 나오면 흔적이 남지요. 아전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전 그래서 누가? 노인은 마지막 장을 펼친다. 박 노인 큰 사위였습니다. 아전은 숨을 멈춘다. 아전 큰 사위가요? 박 노인 예. 불량품을 넣고 장부를 훼손하고 그리고 관아에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아전은 장부를 모두 확인한다. 아전 이 기록이 모두 사실입니까? 박 노인 제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아전 조사해보겠습니다. 큰 사위의 몰락. 며칠 후 관아에서 이한수를 부른다. 아전 당신이 막내 사위를 고발했소? 이한수 예 그렇습니다. 아전 거짓 고발이라는데. 이한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아닙니다. 아전 박 노인이 증거를 가져왔소. 당신이 물건을 바꿔치고 장부를 훔쳤다고. 이한수는 주저앉는다. 아전 그리고 밤마다 점포에 침입한 증인도 있어. 아전은 장부를 펼친다. 아전 날짜, 시간 모두 기록되어 있어. 이한수는 떤다. 아전 거짓 고발죄와 재물 손괴죄로 처벌하겠소. 이한수 제발 살려주십시오. 관아는 김봉철의 혐의를 벗긴다. 대신 이한수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마을에 소문이 퍼진다. 아낙네들 큰 사위가 막내 사위를 모함했대. 물건 바꿔치고 장부 훔쳤다던데. 박 노인이 다 기록하셨다잖아. 그럼 막내 사위는 억울했던 거네. 큰 사위가 그럴 줄 몰랐어. 거래처 주인들이 김봉철을 찾아온다. 거래처들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김봉철은 눈물을 흘린다. 감사의 마음.
그날 저녁 김봉철은 노인께 인사를 올린다. 김봉철 장인어른 어떻게 다 아셨습니까? 박 노인 웃으며 처음부터 지켜봤다. 김봉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아니었으면 저는 박 노인 김봉철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지켜야 한다. 김봉철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최종 심판의 날. 며칠 후 노인이 두 딸과 두 사위를 부른다. 박 노인 모두 집으로 오너라. 이한수와 김봉철은 노인댁으로 간다. 마루에 나란히 앉는다. 순이와 순덕도 함께다. 박 노인 내가 재산을 나눈 지 몇 해가 됐느냐? 이한수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박 노인 사과할 필요 없다. 노인은 김봉철을 본다. 박 노인 막내 사위야, 너는 무엇을 받았느냐? 김봉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 노인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너는 가장 큰 것을 받았다. 김봉철 무엇입니까? 박 노인 웃으며 기를 받았다. 노인은 일어나 순덕을 부른다. 박 노인 딸아, 내 남편이 배운 것이 무엇이냐? 순덕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것. 계절을 따르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 박 노인 그것이 진짜 재산이다. 노인은 이한수를 본다. 박 노인 큰 사위야. 이한수 예, 장인어른. 박 노인 너는 땅 문서를 받았다. 그것은 돈이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춘다. 박 노인 하지만 돈은 쓰면 없어진다. 길은 평생 남는다. 이한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노인 잘못을 깨달았으면 됐다. 진짜 상속. 노인은 방으로 들어가 헝겊 보자기를 꺼낸다. 마루로 나와 김봉철 앞에 놓는다. 보자기를 푼다. 안에는 은자와 문서가 있다. 박 노인 이건 내 장모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다. 내가 숨겨뒀다. 김봉철 장인어른 그럼 처음부터? 박 노인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큰 사위에게 준 것이 다가 아니었다. 이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한수 장인어른. 박 노인 이한수를 보며 너에게 땅을 준 것은 시험이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려 했다. 이한수는 입술을 깨문다. 박 노인 막내 사위에게 나를 준 것도 시험이었다.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사는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 했다. 김봉철은 눈물을 흘린다. 노인은 보자기를 김봉철에게 민다. 박 노인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김봉철 형님도. 박 노인 큰 사위는 이미 받았다. 그리고 잃었다. 노인은 이한수를 본다. 박 노인 하지만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 이한수 장인어른. 박 노인 김봉철에게 사위야, 큰 사위를 도와주어라. 김봉철 예, 장인어른. 노인은 두 사위를 번갈아 본다. 박 노인 큰 사위는 돈을 받았고 막내 사위는 기를 받았다. 하지만 진짜 상속은 천천히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노인은 김봉철의 손을 잡는다. 박 노인 이 사위가 처가를 이어갈 것이다. 화해와 성장.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는다. 아낙네들 박 노인이 막내 사위를 후계자로 삼으셨대. 큰 사위는 땅 받고도 망했는데 막내 사위는 기를 받았다던데. 역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셨네. 그날 밤 노인은 장부를 모두 태운다. 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김봉철 장인어른 왜 태우십니까? 박 노인 웃으며 이제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노인은 하늘을 본다. 박 노인 내가 앞으로 쓸 장부는 내가 직접 만들 것이다. 김봉철은 고개를 숙인다. 새로운 시작. 봄이 온다. 막내 사위 상단은 더 커진다. 점포가 3개로 늘어난다. 어느 날 김봉철이 집으로 돌아온다. 김봉철 장인어른 오늘 큰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박 노인 잘했다. 김봉철 장인어른 형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박 노인 가서 보거라. 김봉철은 보자기에 쌀과 반찬을 싸서 큰 사위 집으로 간다. 순이가 문을 연다. 얼굴이 수척하다. 순이 막내 사위. 김봉철 형님 이거 드세요. 이한수가 나온다.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이한수 미안하네. 내가 너무 나쁜 짓을. 김봉철 다 지난 일입니다. 이한수 고맙네. 김봉철 돌아서며 형님 장사 배우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십시오. 이한수 정말? 김봉철 장인어른이 그러셨습니다. 가족은 버리지 말라고. 김봉철은 웃으며 나간다. 가르침의 전수. 며칠 후 이한수가 김봉철의 점포로 온다. 이한수 막내 사위. 김봉철 형님 오셨습니까? 이한수 나도. 장사를 배울 수 있을까? 김봉철 웃으며 당연하지요. 장인어른이 가르쳐 주신 걸 형님도 배우십시오. 이한수는 점포에서 일을 시작한다.
물건을 나르고 손님을 맞는다. 처음엔 서툴지만 조금씩 배워간다. 아낙네들 큰 사위가 막내 점포에서 일하네. 그래도 막내 사위가 받아줬네. 막내 사위가 참 어질구만. 최종 대화. 그해 가을 막내 사위 상단은 성 밖까지 퍼진다. 거래처가 10여 곳이 넘는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이 마루에 앉아있다. 김봉철이 차를 한 잔 올린다. 김봉철 장인어른. 박노인 그래. 김봉철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죠? 박노인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인 큰 사위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김봉철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박노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로는 배울 수 없다. 직접 겪어야 한다. 노인은 김봉철을 본다. 박노인 큰 사위는 욕심을 배웠고 너는 길을 배웠다. 김봉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박노인 나는 돈을 준 게 아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한다. 박노인 사람을 남겼다. 김봉철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긴다. 에필로그 나눔의 완성. 며칠 후 마을 잔치가 열린다. 막내 사위 상단이 마을에 쌀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아낙네들 막내 사위가 쌀 100석을 내놨대. 가난한 집마다 나눠준다던데. 사람들이 모여든다. 김봉철이 직접 쌀을 나눠준다. 김봉철 한 가구당 한 말씩 가져가세요. 백성들 막내 사위 덕에 겨울 넘기겠네. 참 복받을 사람이야. 노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순덕 아버님, 저렇게 나눠주면 우리는 박노인 나는 만큼 돌아온다. 내 남편이 그걸 안다. 그날 밤 노인은 마루에 앉아 별을 본다. 김봉철이 옆에 앉는다. 김봉철 장인어른, 추우시니 들어가세요. 박노인 괜찮다. 별이 참 밝구나. 김봉철 네, 밝습니다. 노인은 김봉철의 손을 잡는다. 박노인 너는 처가를 잘 지켜갈 것이다. 김봉철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인 웃으며 열심히 말고 바르게 해라. 김봉철 예, 장인어른. 자막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박노인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땅이 아니라 길이었으며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었다는 것을.